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참 해명을 해도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해명을 해야 재고의 여지라도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번뜩번뜩 드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황하나도 경찰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황하나 씨가 이른바 경찰서장실에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다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황 씨가 2015년 남대문 서 경찰서를 찾았을 당시 상황실 등을 구경했던 것은 확인됐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경무과장이 황하나 씨가 우니까 달래려고 과장실로 내려갔고 갑자기 또 황 씨가 울면서 상황실을 보고 싶다고 해서 달래려고 상황실 내려가서 보여준 거예요. 경찰서 상황실이 관광지입니까? 운다고 보여주게? 경찰에 어떤 특혜가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 이런 식의 해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검사 출신에게 이건 바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경찰들과 함께 수사 지휘해 보셨을 텐데 이른바 황하나 씨가 경찰서의 상황실을 보고 이런 경무과장이 만나고 했던 게 우는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다. 납득이 되는 해명이십니까? 저는 법적 경력이 거의 한 30년 들어가는데 네. 경찰서에서 우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도 경무과장이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내에 이제 물품에 관한 거랄지 금전에 관한 거니까 봉급이랄지 이제 그런 거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수사과장도 아니고 경무과장이 달래기 위해서 과장실을 데려갔다. 이거 좀 약간 말해도 좀 그럴듯해야 하는데 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황하나 씨가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여청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이버 수사대도 아닌 곳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받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결국 상황실 가서 이제 구경만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왜 상황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하면 좀 속아 넘어가 줄 텐데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떤 황 씨와 관련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번일성과 관련돼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경찰과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심증은 다 가고 있어요. 국민들도. 근데 나오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황 씨 자체가 당시에 마약했다는 것이 지금 수사해갖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유야무야되고 마치 경찰청장은 우리 아버지와 베스트 프렌드다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은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도 경찰 유착권 관계에서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의 이 해명을 보면서 살다 보면 저희가 경찰서 갈 수도 있잖아요. 벌금을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에 연루가 돼서 피해자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같이 기자 출신들은 경찰서 출입 기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경찰서에도 많이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자고 숙식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생활을 하죠. 그렇게 돼도 기자들이 거의 못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상황실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상황실? 네, 출입하는 기자들도 못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무전이 다 들어오거든요. 무전이 들어오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전이 다 오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조차 접근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상황실인데 이곳을 우는 사람을 달래려고 데리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경찰 출입한테 좀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박소영 기자도 좀 경찰서에서 울 걸. 네, 그럼 데려갔을까요? 상원실도 데려가고 서장실도 데려가고 과장실도 데려갔을 텐데.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 황하나가 아니라 특별하나. 이 배종찬의 허무 개그. 네, 특별하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하나. 이게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울면 저렇게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안 가본 사람도 많겠지만 저도 선거 여론조사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 가보면 저 같은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말은 잘못했다가 화장실 간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실컷 울 걸 그랬어요. 경찰서장님도 울 걸. 실컷 울었으면 특별 배소장 화장실 마음껏 가십시오 이랬을 텐데 저는 상황실은 고사하고 반듯하게 들어와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론 이제 경찰서가 그런 데는 아닙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경찰 관련된 자담회를 진행해 보면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예.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면은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됐든 참고인 조사가 됐든 심지어는 참고인 조사도 그런데 지금 피의자 상태에 있었을 법한 화가 하나가 특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 하나. 배종찬 선생님도 울 걸 그랬다. 이번엔 황하나 씨의 해명인데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아빠를 자랑하면서 경찰과 내가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과시했던 대목이 있었죠. 그 대목에 대한 해명을 해놨는데 먼저 그 대목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팀도 아니야 나는.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경찰에 있으면 그냥 싸워. 하나 것 같아. 이 발언에 대해서 황하나 씨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부장검사와 친하다고 해서 내가 흥분해서 화학김에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친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랑 황하나 씨는 유착이 없어요. 라고 경찰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황하나의 해명을 소개한 건데 흥분해서 홧김에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친하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건 역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황하나가 또다시 인맥을 과시했던 대목이 새롭게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2015년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 황하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까지 전달되는지 알아? 남양유업 회장님에게까지 전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삼촌이죠. 이미 일은 커졌어. 회사와 부모님까지 들추는 않는데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박정화 대변인. 남양유업 측에서 무언가의 남양유업, 내가 남양유업 회장님께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남양유업 측에서 무언가 경찰의 손을 썼을 거다라는 거를 유추하게끔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글쎄요, 황하 씨 내가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뭐 약간의 허언도 있고 좀 과시도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경찰서장방에 가서 뭘 했네,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남양유업 회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저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평소에도 무언가 경찰이나 이런 그 권력기관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남양유업 회장님이라고 언급됐던 저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지 저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납득할 수 없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녹취록 좀 전에 들어봤지만 그때 사진까지도 올렸는데 어제 경찰에 해명해 보면 그 사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사진이 어디 뭐 변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던 사진인지 저게 종로경찰서인지 남대문경찰서인지 어디에 상황실인지만 확인했어도 그때 황하나 씨가 거기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는 전혀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